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프랑크가 어떤 장난에 의해서 프랑크 스케일을 갖다가 만들었는지를 자, 막스 프랑크가 프랑크 스케일을 갖다가 만드는 것은 간단해요. 뭐냐면은 이 세상에 기본이 되는 상수가 뭐가 있느냐를 갖다가 생각을 한 거지. 그랬더니 막스 프랑크가 생각한 기본적인 세 개의 상수는 바로 광속, 그 다음에 하바, 그 다음에 만류인력 상수. 그래서 막스 프랑크가 생각한 프랑크 스케일은 바로 뭐냐면은 얘네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길이 차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겠느냐, 양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오로지 쟤들 세 개에 의해서만 표시되는. 그랬더니 광속은 길이와 시간의 인버스예요. 그죠? 미터 퍼 세컨드. 하바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질량 mass L 스퀘어 T 인버스. 그죠? 킬로그램 메타 스퀘어 퍼 세컨드. 그죠? 그 다음에 만류인력 상수 힘에 의해서 M 인버스 L3 T의 마이너스 2승. 자, 이런 형태로서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뭐 차원을 결정하는 것은 얘네들이 포함된 공식을 통해서 찾으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 차원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갖고 길이를 만들어 보자. 즉, L의 1승의 차원을 갖고 있는 친구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프랑크의 장난이에요. 그래서 프랑크는 그러면 오로지 C하고 하바하고 G. 만약에 우리가 더 다른 펀더멘탈을 생각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죠? 펀더멘탈하게 불변되는 그런 것들로 생각을. 자, 그러니까 막스 프랑크의 장난은 뭐냐면 C의 알파승, 하바의 베타승, G의 감마승이라고 놓고 이것이 L의 1승 차원을 갖도록 알파, 베타, 감마를 결정하자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랬더니 C의 차원, 하바의 차원, G의 차원을 다 넣어서 보니까 뭐가 돼? X는 L의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3 감마. 그죠?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3 감마. 그죠? 그 다음에 타임 차원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 감마. 그 다음에 질량 차원이 베타 마이너스 감마. 이것이 L의 1승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그럼 조건이 하나 아니냐? 아니죠. 우리가 기본 MKS 단위계에서는 3개의 차원량이 있으니까 T의 0승, M의 0승이라는 뜻이죠. 그죠? 자,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3 감마는 1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 감마가 0이 돼야 되고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0이 돼야 된다라는 식을 얻게 된다. 자, 이것은 바로 알파 베타 감마를 획수시킨다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이 연립방정식을 풀면은 베타 이꼴 감마 이꼴 2분의 1 알파 이꼴 마이너스 2분의 3.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길이가 프랑크는 장난이에요. 막스 프랑크. 노벨상 받은 후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장난을 통해서 펀더멘털 퀀티티를 갖고 길이를 만들어 보니까 놀랍게도 그 길이니까 이것을 갖다가 막스 프랑크가 만들었다고 해서 프랑크의 P를 쓴 거고 랭스, 프랑크 랭스라고 이름을. 자, 그 제곱을 집어넣어서 써보니까 루트의 하바 G 나누기 C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이라는 그 자체가 완전히 3 fundamental constant에 의해서 기술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랑크 상수, 광속, 그 다음에 만류인력 상수. 하나는 중력하고 관련되죠. 하나는 양자역학하고 관련되죠. 하나는 상대성 이론하고 관련되죠. 물론 만약에 우리가 하나가 더 있다고 한다면 또 더 복잡한 친구를 생각해야 되지만 아직까지를 봤을 때는 이제 이 정도밖에 없다. 그래서 놀랍게도 얘를 계산해 보니까 1.6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5승 미터라고 하는 어마무시하게 짧은 거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오케이, 홈워크는 프랑크 매스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프랑크 매스 역시 C의 알파, 하바의 베타,
G의 gamma라고 놓고 이것이 M의 1승이 되도록 찾으라는 얘기예요. 자, 결과를 써주면은 플랑크 매스는 루트 하바 C분의 나누기 G, 이것은 2.17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kg. 자, 또 하나의 호목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놈이 T의 1승이 되게, 그럼 타임이 되겠죠, 그죠? 그럼 플랑크 타임 TP가 나오고, TP는 루트 하바 G 나누기 C의 5승 은 5.3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4승 초. 그래. 자, 그래서 이러한 양들은 넘사벽의 양들이라고 생각하는. 쉽게 얘기하면은 플랑크 매스는 소립자의 매스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매스다. 어지커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뭐 MP 이거 뭐 10의 마이너스 80kg 내 몸무게보다 작네? 내 질량보다 작네? 소립자의 세계에서 쟤는 넘사벽이에요. 소립자의 세계에서. 그죠? 어마무시하게. 만약에 프랑크 매스를 갖고 있는 친구가 우주에 뭐 암흑물질을 형성한다든가 그러면 굉장히 컨트리뷰션을 할 거야, 우주의 질량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소립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양성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양성자 같은 경우에 전자의 질량이 10의 마이너스 30승 킬로그램, 오케이? 양성자의 질량은 거기 한 2000배 정도, 그죠? 그러면 2 곱하기 10의 3승. 그러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 얘랑 프랑크 질량하고 비교해보면 비교도 안 된다. 그러니까 프랑크 질량, 1플랑크 질량을 채우려면 양성자가 몇 개 필요해? 그거 뭐 상상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양성자보다 무거운 탑커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역시 집어넣어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넘사벽 질량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프랑크. 그래서 혹시 이제 최근에 와서는 혹시나 얘를 맥시멈 매스로 생각할 수 없겠느냐 하는 거예요. 또 타임을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이것을 넘을 수 없는 최소 시간으로 생각할 수 없겠느냐. 길이를 우리가 더 작게 만들 수 없는 최소의 길이, 미니멀 랭스, 미니멀 타임, 미니멀 매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연립방정식에서 유도되는 세 개의 펀더멘탈한 플랑크 퀀티티가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플랑크 퀀티티들은 전부 아인슈타인 공식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에너지 P는 플랑크 에너지라고 쓰는데 이것은 MPC 스퀘어. 그러니까 뭐가 되냐? 루트 하바의 C의 5승 나누기 G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카파는 뭐 PP라고 쓰는데 플랑크 모멘텀. 이것은 바로 MPC. 그죠?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속칭 얘기하는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게 되면은 프랑크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 또는 프랑크 모멘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값이 된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속칭 얘기하는 이러한 양들, 특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DSR 세어리를 만든 그 두 그룹, 독립적으로 두 그룹이 만들었는데 이 두 그룹은 결국 사실 C를 1로 두게 되면은 프랑크 에너지나 프랑크 모멘텀이나 그냥 같은 모습이 되죠. 그죠? 다 프랑크 매스 모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최대값이 존재하는, 즉 이 프랑크 에너지라고 하는 최대의 에너지가 존재하는, 즉 속도뿐만 아니라 프랑크 에너지라고 하는 친구를 갖다가 또 다른 또 불변형, 어느 관찰자가 봐도 로켓을 타고 가는 관찰자든 로켓을 광속을 타고 가도 그 프랑크 에너지는 프랑크 에너지가 돼야 되지 걔가 무한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속칭 얘기하는 얘를 갖다가 두 번째의 인베리언트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베리언트 아까 얘기했던 C라는 인베리언트랑 카파라는 인베리언트가 있다 보니까 결국 두 가지가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름을 또 나이스하게 붙였어요, 얘들이. 그래서 DSR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doubly special. 그럼 아인슈타인 렐러티비티는 SSR. singly special relativity. 불변하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결국은 관찰자에 대해서 불변하는 게 독립적으로 몇 개냐에 따라서,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더 많아진다면, 뭐 트리플리 스페셜 relativity.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나는 삼중 상대성 이론을 한번 논문을 써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많은 고민을 해야지. 머릿속에도. 프랑크 스케일과 광속 이외에 또 다른 거 없을까? 잘 안 나와요, 근데 그게 잘 나오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뭐 퀀텀 스트럭처까지 집어넣어서 인터널 시메트리를 집어넣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실패로 돌아간다 해도 트리플리 스페셜 렐러티비티의 창시자가 되는 거지, TSR.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창시자 정도 되면, 그래서 물리적으로 개연성이 좀 있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이런 케이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뉴턴과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SSR, 이것이 아인슈타인이에요. 그 다음에 DSR, 이 경우를 갖다 봅시다. 뉴턴에서는 C도 무한대로 갈 수가 있고 에너지도 무한대까지 갈 수 있죠. 2분의 1 mv 제곱, 그죠? 아인슈타인은 C가 무한대로 갈 수가 없죠. 최대니까, 그죠? 그런데 에너지는 무한대로 갈 수가 있는 것이 SSR이 되겠죠. DSR에서 보게 되면 C는 무한대로 갈 수가 없죠. 에너지도 무한대로 갈 수 없죠. 즉 에너지도 플랑크, C라고 하지 말고 V라고 합시다. V가. 즉 V는 C보다 작아야 되죠. V는 C보다 작아요. 따라서 속도에 대한 덧셈 규칙뿐만 아니라 에너지에 대한 덧셈 규칙 역시 리폼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W 스페셜 렐러티비티 입장에서. 그래서 근데 이것이 거의 동시에 전혀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두 팀에 의해서 동시에 나왔어요. 이런 일들이 과학에서는 허다해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른 형태로. 우선 첫째, DSR은 아직도 문제가 많은 것이, 아인슈타인 세어리는 광속 불변을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때 얘기한 것처럼 A 더하기 B가 하나로 유니크하게 결정되는 반면에, 지금 DSR 세어리는 이것이 not 유니크하다라는 거죠. 현재 그 당시에 초창기에 등장했던 것을, 그래서 등장한 사람의 그룹을 따서 DSR1, DSR2 이렇게 두 그룹이 만들어냈다는 얘기가 됩니다.